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 프리 파티클과 포텐셜 안에 있는 입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끄집어내고,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인 웨이브 펑션 psi xt가 probability amplitude로 우리 해석을 한다.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다. 다시 말하면 x와 dx, x 플러스 dx 사이에 있을 probability는 density니까 길이, 이게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probability가 되려면 probability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죠.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곱해서 적분한 게 1이 되는 함수. 그래서 우리 웨이브 펑션이 probability amplitude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제곱해서 적분하는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다고 해요. 제곱해서 적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웨이브 펑션만 우리 probability의 의미가 있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면 선형 방정식이에요.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2차 미분이었고, 그 다음에 포텐셜이 있는 경우. 선형이라는 게 뭐냐면 psi 1이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이고, psi 2가 역시 그 방정식의 솔루션이면 그 두 개를 적당히 더해도 솔루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편 psi가 솔루션이면 거기다 적당한 상수를 곱해도 솔루션이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구했는데 절대값을 제곱을 해서 적분을 했는데 1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유한한 상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서 1이 되도록 상수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스퀘어 인테그, 이 값이 무한하지만 않으면, 저걸 적분한 값이 무한하지만 않으면, 다시 말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면 우리 항상 웨이브 펑션은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노멀라이즈를 하면 우리 확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 우리 수학적인 표현을 쓰면 psi의 크기, psi에 대해서 적당한 상수를 곱해도 솔루션이 되니까 적당히 노멀라이즈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크기에만 의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상수에 의존하지 않는 피직스를 가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레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레이가 빛이죠. 빛이 이렇게 나가면 빛이 나가는 그 방향으로만 중요하지 그 방향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규격화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향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한하기만 하면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고,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대략 어떻게, 물론 2차원, 3차원인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1차원인 경우에는 엡실론이 아주 작은 넘버, 다음과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면 스퀘어 인테그러블을 하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x 제곱 플러스 2 엡실론 분의 1이니까 그걸 적분하면 항상 무한대에서 0이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무한대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면 되죠. 자, 그리고 요 절대값의 제곱, 우리가 항상 요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웨이브 펑션이 물론 요 상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소수 함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e to the i θ로 쓰면 이거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되죠. 페이스는 중요하지 않죠. 한계가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psi가 두 개, 그럼 r1 e to the i θ1, r2 e to the i θ2.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r1 제곱, r2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e to the i θ1 마이너스 θ2 그게 컴플렉스 컨주깃이니까 2배 r1 r2 코사인 θ1 마이너스 θ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인터피어런스를 주는 거죠. 인터피어런스를 주는데 인터피어런스는 이렇게 θ1 마이너스 θ2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relative face에만 의존해요. overall face 전체적으로 overall face를 빼는 거는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터피어런스를 볼 때도 웨이브 펑션을 볼 때 앞에 있는 overall face는 피직스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probability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t equal 0인 경우에 probability amplitude psi를 봤죠. 그래서 지금 한 거는 t가 0일 때 웨이브 펑션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고 노멀라이즈가 돼 있어서 probability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시간 t가 되면 시간 t가 지나면 웨이브 펑션이 변할 거 아니에요? 웨이브 펑션 웨이브 이퀘이션에 따라서 변해도 probability의 의미를 계속 갖냐? 다시 말하면 psi xt의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역시 1이 되냐? 1이 돼야 확률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포텐셜이 리얼한 경우만 볼 거예요. 포텐셜이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 나가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 그런 경우를 보지 않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dt psi가 x와 t에 의존하지만 우리 그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안 써도 여러분들이 psi는 x와 t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써봅시다. 컴플렉스 컨주깃은 i를 마이너스 i로 psi를 psi의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이건 전부 다 x는 리얼 넘버고 psi를 컴플렉스 v도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쓰지만 우리가 v가 리얼인 걸로 가정을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probability density를 뭐라고 썼냐면 psi 스타 xt psi xt로 썼으니까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두 함수를 곱한 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체인 룰을 쓰면 돼요. 자, 체인 룰을 쓰면 첫 번째 거 psi 스타 d psi dt 이렇게 쓰고 여기 있는 d psi 스타 dt는 요 식에서 d psi dt는 이 식에 있는 거를 쓰면 어떻게 되나? IH 바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 끄집어내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는 h 바 스퀘어드 오버 2m d 스퀘어드 psi 스타 dx 스퀘어드 마이너스 v psi 맞지? 여기다가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거 이거는 플러스 다음 같이 쓰면 요거는 서로 캔슬이 되고 그거가 반대지. 반대니까 남는 게 뭐냐면 이 I m분의 h 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씁시다. d 스퀘어드 psi dx 제곱 psi 스타 빼기 psi 스타 뭐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d 아니잖아 d dx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요거 여기 있는 거를 토탈 데리버티브로 쓸 수 있어요. 그 순서를 앞으로 써서 psi 스타 d psi dx 마이너스 d psi 스타 dx psi 다음 거 같이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체인 룰을 써서 요거를 해보면 요거를 여기다가 작용하면 첫 번째야. 요거를 역시 앞에 있는 여기다 작용하면 두 번째야. 추가적인 항이 있죠? 이렇게 쓰면 요거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미분한 거 두 개는 캔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것이 써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차원에서 보면 이상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요양 여기 있는 요양을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고 다음과 같은 양을 probability current로 정해야 할 거예요. probability current로 쓰면 우리가 지금 쓴 식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죠. 어디서 이상한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왔어? 1차원에서 보니까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뭐지? 유체역학이나 전자기학에서 보면 전자기학에서 전하의 밀도를 ρ, 전류를 J 라고 하면 ρ와 전류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죠. 이게 뭐라 그러죠? 연속방정식이라고 하죠. 연속방정식이에요. 근데 지금 저 다이버전스를 1차원에서 쓰면 여기 있는 요 한 개만 남죠. 그래서 이게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에요. 연속방정식. 1차원에서 연속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나 전자기학에서 다음과 같은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면 나오는 결과가 뭐죠? 보존되는 양이 있죠? 전하가 보존되거나 우리 뭐 질량이 보존되거나 그러죠. 근데 왜 보존되냐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의 결과죠. 요 식의 양변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조식에서 적분을 한 다음에 적분과 시간에 대한 미분의 순서를 바꿨죠.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펑션에서는 다음 같은 게 가능하고, 이거가 뭐야? d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죠. 미분한 걸 적분하는 거니까 J의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인 값을 빼면 되죠. 근데 J의 플러스 무한대에서 J가 뭐야? 이게 X의 1 플러스 엡실론 승분의 1보다 더 빨리 0으로 가죠. 미분하면 X의 2 플러스 엡실론 승분의 1보다 더 빨리 가죠. 두 개 곱한 건 X의 3 플러스 2 엡실론 승보다 빨리 0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양. 이게 뭐죠? probability density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양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probability가 보존되죠. 자, 그래서 한번 임의의 시간에 웨이브 펑션을 노멀라이즈해서 probability density를 만들어 놓으면 임의의 시간 t가 됐을 때 쓴 웨이브 펑션으로 써도 역시 probability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robability가 보존이 되는 거죠. probability density가 아니라 probability가 보존이 되는 거죠. 오케이. 드디어 우리 그러면 이제 probability density를 이제 편안하게 psi 또 하나. 마침 안 좋네. 여기는 요양. 여기는 요양을 J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왼쪽은 실수죠. 실수죠.
근데 여기는 컴플렉스 넘버 i가 있고 막 컴플렉스 펑션으로 썼죠. 근데 이건 컴플렉스 넘버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면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에요. 그죠? 이걸 컴플렉스 컨주깃을 하면 뒤에 있게 되죠. 그러면은 컴플렉스 넘버에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면 순허수만 나오죠. 순허수를 i로 나누니까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형태이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probability current는 실수예요. 그렇죠? 리얼 넘버로 주어진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probability density라는 걸 우리 알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probability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대값을 계산해야죠. 그죠? probability로 할 수 있는 건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죠. 기대값은 어떻게 하나? 우리 쉬운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함수 fx. fx의 기대값은 우리 기대값은 이렇게 브래킷으로 쓰는 걸로 하고 f의 기대값은 인테그랄 어떻게 하면 되죠? fx에다가 x를 가질 확률 probability를 곱하면 되죠. 자, 근데 fx는 x만의 함수지만 이거의 expectation value는 probability density가 시간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 펑션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P가 fx 곱하기 psi 스타 psi로 써야 되지만 우리 곱하는 거야 순서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죠. 나중에 운동량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볼 때 이렇게 쓰는 게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아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x의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쉽게 expectation value를 구할 수 있다. x에 대한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운동량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운동량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확률로 계산해서 기대값을 계산하지만 기대값은 측정해서 나온 값일 거 아니에요. 측정해서 나온 값인데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P가 다음과 같이 쓰니까 이게 양자역학에 서도 맞냐?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치고 기대값은 그러면 요거의 P의 기대값은 이거의 기대값이라고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다음 것을 쓰죠. 물론 이 전체에 있는 오디너리 데리비티브, 토탈 데리비티브가 안으로 들어가면서는 파셜 데리비티브로 되죠. x를 고정시키고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거니까. 쓰면
m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적분의 상한과 하는 내가 굳이 다 지금부터는 안 쓰고 d x d psi 스타 dt x psi x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psi 스타 x d psi dt 우리 아까 썼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 돼요. 아까 썼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였었죠? 이게 마이너스 1 over I h 바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2m dx 스퀘어드 psi 스타 더하기 v psi 스타 요거였었죠? 마이너스 IH 바 D psi 스타 dt가 바로 요 다음 것이 주어지니까 뒤에 있는 거 마저 써야지. X psi 더하기 psi 스타 X 요거는 1 over IH 바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오버 2M 다음 같이 주어지고 포텐셜이 있는 경우를 보면 마이너스 IH 바분의 플러스 IH 바분의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볼 때는 포텐셜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를 골라서 보면 M은 전부 다 상세가 되고 H바가 있고 I가 있으니까 EI분의 H바 dx 이거 먼저 쓰면 d 스퀘어드 psi 스타 dx 스퀘어드 x psi 마이너스 psi 스타 x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도 써야지. 앞에 있는 거는 아까처럼 토탈 데리버티브로 쓰고 싶어. 이렇게 쓰면 체인 룰을 쓰면 첫 번째 거를 미분한 건 이거죠. 추가적으로 두 개가 요거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한 거가 더 들어오죠. 그걸 빼주면 되죠. 그죠? 요거 미분한 거. 그건 1이니까 d psi 스타 dx psi 빼기 d psi 스타 dx x d psi dx 지저분한 계산이지만 다음 것 밑에 것 다음 것 psi 스타 x d 스퀘어드 psi dx 스퀘어도 토탈 데리버티브로 쓰고 psi 스타 x d psi
dx로 쓰면 요거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한 거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그걸 빼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1을 뺀 거부터 먼저 할까? x인 거 psi 스타 d psi dx 마이너스 d psi 스타 dx x d psi dx.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건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는 거잖아요. 빼면은 요 두 개는 똑같으니까 상쇄가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건 ddx d psi 스타 dx x psi 빼기 psi 스타 x d psi dx 그 다음에 이걸 빼는데 요거는 요거까지 해서 마이너스 ddx psi 스타 psi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꼭 나머지를 하면 되지. psi 스타 d psi dx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안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여기서 요걸 빼야 되는데 똑같은데 부호가 만드니까 2배죠. 그러니까 여기요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걸 계산한 게 요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미분한 걸 적분한 거니까 요거죠. 요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이죠. 근데 x psi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면 x를 곱해도 x로 미분했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요 토탈 데리버티브의 값은 전부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남는 건 인테그랄 dx 2는 앞에 2가 있고 psi 스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아까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거였죠.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물론 작용하는 건 오른쪽에 psi에 적용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요 오퍼레이터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지만 psi 스타랑 psi 사이에 있으니까 요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에 대한 expectation value예요. 그래서 P는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P에 대한 임의의 함수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P일 때는 요거, P 제곱일 때는 요거의 제곱, P의 n승일 때는 요거의 n승. P에 대한 임의의 함수는 항상 P에 대한 폴리노미얼로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F하고 P 대신에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그래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할 때는 모멘텀을 오퍼레이터로 i분의 h바 ddx의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우리 이거를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수학적인 용어로 쓰면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다음 거 쓰는 게. x는 그냥 넘버잖아. 이것도 우리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x라는 오퍼레이터는 함수 x에다가 fx에다가 x를 곱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아주 트리비얼하죠. x인 경우에는. 그래서 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x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x, 모멘텀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i분의 h바 ddx로 쓰는 거를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x와 p의 representation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또 걱정할 만한 게 있죠. 이게 리얼 넘버냐 이거예요. 아까 probability current를 물어본 것처럼 이것도 컴플렉스 넘버고 이것도 컴플렉스 넘버고 여기도 컴플렉스 넘버가 이미지너리 넘버가 있는데 이 양이 우리가 근데 모멘텀의 expectation 모멘텀은 리얼 넘버여야 되잖아요. 이게 리얼 넘버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우리 아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러면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해서 빼보면 빼서 0이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0이라는 뜻이죠. 그럼 빼봅시다.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하는 거니까 psi 스타는 psi, i는 마이너스 i, psi는 psi 스타. 이거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건 보면 i분의 h바 인테그랄 ddx i분의 h바를 끄집어내면 psi 스타 d psi dx psi d psi d 스타 dx 토탈 데리버티브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저거는 적분을 하면 psi 스타 psi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서 0이 되기 때문에 0이죠. 다시 말하면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의 imaginary part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real number죠. 모멘텀의 expectation value는 real number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슈레딩거 이퀘이션 어떻게 쓰냐? IH 바 딥사이 어떤 오퍼레이터 H XT로 쓰겠다 이거.
h는 2n분의 p 오퍼레이터의 제곱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겠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오퍼레이터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고전적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 이걸 토탈 에너지에 해당되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probability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한 게 뭐냐면 퓨리에 트랜스폼을 공부했죠.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코오디네이트의 스페이스에 대응되는 컨주기 스페이스가 모멘텀 스페이스였었잖아요. 그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술할 수 있냐? 우리 드디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퓨리에 트랜스폼을 10분 활용하면 phi-p는 이제 x와 p니까 k에서 p로 바꿨죠. 바꾸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거꾸로 하면 psi가 e to the ipx over h에 phi-p를 곱하면 phi-p가 psi x라는 웨이브 패킷에 대해서 phi-p는 특별한 모멘텀 p를 가지는 앰플리튜드죠.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의 probability density면 이거는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서의 probability density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걸 확인하려면 probability로서 만족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맞는가 봐야죠.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존되냐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아까 P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써서 우리 psi를 써서 썼던 probability density는 보존이 됐었죠. 이게 보존이 되냐 한번 보자 먼저. 그러니까 물증은 아직 없지만 심증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이걸 전부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phi-p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phi 스타 p. phi-p 대신에 이걸 쓰면 되죠. 적분의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스퀘어 인테그럴한 펑션인 경우에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쓰면 1 over 스퀘어 루트 2파이 h 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dx psi x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dp 하고 남은 게 뭐냐면 요게 남았죠? 자, 그게 뭐냐면 phi p e to the i p dot x
바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여기 컴플렉스 컨주깃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둘러싼 게 뭐죠? psi x0죠. 그게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한 거죠. 저건 psi 스타 x0예요. 만약에 이게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역시 1이죠. 자. 그래서 psi x0가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그거의 퓨리의 트랜스폼인 phi p도 노멀라이즈 돼 있어요. 이걸 파스발스 티어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컨주게이트 스페이스 사이에서의 각각에 해당되는 퓨리의 트랜스폼 같은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 사이에서는 노멀리제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확률이라는 거 전체가 합하면 1이라는 거는 얘기가 됐고, 그러면 P의 expectation value는 P의 expectation value는 어떻게 계산하나 봅시다. 이게 만약에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probability amplitude라면 마치 psi를 썼을 때 x 스페이스에서 psi를 이용해서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썼을 때랑 대응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P는 psi 스타 x0에 해당되는 거고, 뭐 t를 써도 괜찮죠. xt죠. 잘못 얘기했어요. x0인 경우, psi x0인 경우 t가 아니라 t가 0인 경우죠. dp, yp 다음 같이 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x0. 그래서 그 미분을 하고 싶은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x에 의존하는 게 요거밖에 없죠. 미분하면 h바분의 ip가 나와요. h바분의 i가 i분의 p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적분의 순서를 바꾸면 phi p p 1 over square root 2 pi h 바 뭐한 데까지 dx psi 스타 x0 e to d ipx다 되겠죠. 이게 뭐죠? 이게 스타가 없고 이게 phi p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phi p가 여기 없고 여기 마이너스 부가 붙은 거니까 요거는 요게 phi p 스타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phi p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죠. 그래야지 p에 대한 expectation value가 나오죠. 그러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phi p로 쓴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우리가 또다시 유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운동량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한 것과 똑같은 스텝을 거치면 집에 가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dp phi star p IH 바 DDP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운동량에 대한 표현은 I분의 H바 DDX였죠. 이건 IH바로 주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하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구하는 거는 P에 대한 X라는 거를 P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써야 된다. P라는 오퍼레이터는 P라는 넘버로 쓰면 되고 X라는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로. 다시 말하면 임의의 이렇게 안 주어져. 임의의 함수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x 대신에 IH 바 DDP F5P. x가 여기서는 오퍼레이터로 쓰는데 이건 모멘텀 스페이스에 쓰죠. 물론 P라는 오퍼레이터는 그냥 넘버 P를 곱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X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운동량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는 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X라는 오퍼레이터의 representation이에요. 따라서 X와 P 오퍼레이터라는 representation은 어느 스페이스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X는 그대로 넘버 X로, X 오퍼레이터는 P라는 오퍼레이터, 운동량 오퍼레이터는 X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그냥 P라는 숫자로. 거기서는 단지 X라는 오퍼레이터는 모멘텀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는 게 representation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representation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페이스를 정하느냐, 어떤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량을 보느냐 할 때 그 오퍼레이터, 그 물리량을 그 공간에서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기술하는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representation이에요. 그럼 달라지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 X라는 공간이랑 P라는 공간에서 각각의 오퍼레이터가 다른 형태를 띠는데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디 됐을까?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봅시다.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코디네이트 혹은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먼저 보면 X라는 오퍼레이터, P라는 오퍼레이터, 풀사의 X에다 오퍼레이터. X
i분의 h바 x dpsi dx죠. 이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죠. x라는 오퍼레이터는 x를 곱하는 거니까 체인 룰을 쓰면 첫 번째 거는 오퍼레이터로 쓰는 순간 이제는 x와 p를 곱한 거. 오퍼레이터는 항상 오른쪽에 함수를 어플라이 해야 되니까. 순서를 달리 쓰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결과가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은 양을 정의해 봅시다. xp에서 순서를 바꾼 걸 빼요. 우리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브래킷으로 써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이거를 우리가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두 개를 바꾼다는 뜻이죠. 이 두 개를 바꿔서 이게 0이면 두 오퍼레이터는 커뮤트 한다고 얘기해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순서에 상관없이 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x와 p는 커뮤트 하지 않죠. 그죠? 그 결과가 뭐냐면 임의의 함수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x 공간에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럼 요 두 개 빼고 남는 게 이거죠. 아, 이게 부호가 이걸 빼는 거니까 부호를 내가 빼먹었네. 자, IH바 어디 이상하다고 했어. 다음 같이 주어져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그 앞에 있는 거 요거 x와 p의 커뮤테이터가 IH바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저 관계는 임의의 p사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임의의 p사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앞에 있는 게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으로 성립해요. 다시 말하면 뒤에 오퍼레이터의 릴레이션으로. 오퍼레이터의 릴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다가 임의의 함수를 곱하면 항상 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x와 p의 커뮤테이터가 IH바예요. 지금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했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해서도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x를 IH바 DDP, p를 p로 써서 phi p에다가 어플라이 한 거를 그대로 쓰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스페이스에 상관없이 우리가 x와 p에 대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이게 양자역학의 가장 일반적인 추상적인 결과예요. 이 결과를,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려면 x라는 공간에서는 요거를 x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요거를 p에 대한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요 관계를 만족시켜요. 그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레프리젠테이션에 상관없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고 이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오퍼레이터를 각 스페이스 그래서 사실 하이젠버그가 양자역학을 시작할 때는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왜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냐?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모든 피직스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x라는 오퍼레이터, x와 p는 각각 그 스페이스에 맞는 적절한 오퍼레이터로 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부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지만 우리 그게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을 특별한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골랐기 때문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웨이브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썼을 때 나타나는 게 슈레딩거 웨이브. 이제 앞으로 보면 뭐냐면 이제 그럼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돼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 하는 걸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일반 문제에서 한 것처럼 항상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부터 입자는 하나의 1차원 좀 있으면 2차원, 3차원 좀 있으면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그게 이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1차원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데 포텐셜이 리얼인 경우 포텐셜이 리얼이 아니면 고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많죠. 포텐셜이 이미지너리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얼 포텐셜인 경우 1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가장 일반적인 포텐셜 형태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형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경우, 포텐셜이 어떤 특정한 경우를 갖는 경우, 특정한 모양을 갖는 경우 그걸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파동 방정식을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어떻게 푸느냐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살펴보죠. 그걸 보기 전에 그럼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썼냐면 IH와 입사이 시간의 인디펜던트한 거, 포텐셜이 변하지 않는 거. 우리 이거를 해밀턴이안 오퍼레이터를 포텐셜이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 거. 우리 그 경우를 타임 인디펜던트. 타임 인디펜던트. 그래 이때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복잡하죠. 슈레딩거
더군다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죠. 좀 풀기가 어려운데 풀기가 어려우면 그냥 읽지 뭐가 아니고 다음 같은 걸 해봐.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랑 공간에 의존하는 함수의 풀어놓고 보기라고 한번 해보지. 왜? 아무 이유 없어. 이렇게 해서 문제 우리 솔루션을 구하면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 구하면 잘못했네. 이게 아닌 모양이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으면 수학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으면 그 솔루션은 유니크하다는 걸 증명했을 거예요. 우리 그 솔루션 찾기만 하면 돼요. 찾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찾나요?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쓰면 IH가 시간에 대한 비밀인데 공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간만의 함수니까 오리지널 데리베이티브로 바뀝니다. 양변을 6 곱하기 t로 나눠주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푼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잘 보면 왼쪽은 시간만의 함수예요. 오른쪽은 x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똑같아 항상.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수이다. 이게 상수야. 그러면 첫 번째 식 풀 수 있고 두 번째 식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첫 번째 식은 시간에 대한 식은 쉽게 풀 수 있죠. 지수함수의 형태예요. 오실레이션이 지수함수의 형태예요. 요게 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1차원에서 포텐셜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특정한 포텐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풀 우주방 정식은 요 식을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